꺾이는데 속도 차이가 조금 나니 많이 나니 아이고 네가 더 많이 꺾였다 라고 말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굴절에 관한 이론은 싹 속도 가지고 보시면 돼요. 빛의 속도가 얼만큼 느려졌냐, 이게 기본적인 관점이에요. 항상 머릿속에서 그 생각이에요. 자, 그러면 A 물질과 B 물질이 있다고 쳐봐요. 거꾸로 생각을 합니다. 이제 속도를 몰라. 속도를 모르는데 A는 조금 꺾였고 B가 많이 꺾였다라고 말하면 너의 속도가 너보다 네가 느리다라고 말해줘야 돼요. 지금 우리는 그림을 사용해서 굴절률을 이해하는 작업. 굉장히 말로 잘해주셔야 돼. 많이 꺾였다 그림상에서. 그럼 많이 느려졌으니까 많이 꺾인 것이다. 여기까지 느낌 확 오겠습니까? 느낌이 좋아야 돼. 느낌이 와야 돼. 그래서 굴절률에 가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굴절률에 가는 얘기요. 자, 이제 굴절률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이제 그림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굴절률 그림입니다. 이제 대충 개념이 이해가 됐을 거예요. 굴절률 그림을 통해서 알아봅니다. 자, 여기다 하나 그려볼게요. 여기가 진공 또는 공기, 여기가 뭐 유리, 그냥 임의의 물질로 한번 이렇게 줘볼게요. 자, 그림을 그려봅니다. 자, 매질의 경계면과 수직으로 선을 하나 잡았어요. 수직. 너의 이름을 우리는 법선이라고 부를 것이다. 법선. 너의 이름을 법선이라고 부를 것이다. 되겠죠? 그림을 그리는 방법입니다. 자, 빛이 와. 빛이 이렇게 왔어요. 빛이 이렇게 왔어. 빛이 왔어. 그럼 너는 들어온 빛이니까 뭐라고 이름 붙이냐면 들어왔어. 입사광선 이렇게 이름 붙일게요. 이렇게. 그러면 똑바로 갔으면 좋겠죠. 똑바로 가기가 부담스럽네. 왜? 매질이 달라지면서 속도 차이가 생겨버렸잖아요. 이제는 이렇게 두껍게 딱 잡아서 갔다 봤더니 빠른 쪽, 느린 쪽이죠. 빠른 쪽, 느린 쪽. 그래서 느린 쪽으로 꺾여라. 얼마나 꺾일지는 두고 봐야 되지만 하여튼 그림상에서 이렇게 나와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요 빛은 이름을 붙인다. 굴절광선. 이렇게 이름 붙이면 돼요. 굴절된 빛, 굴절광선. 자, 그림 됐죠? 빛의 속도가 빠른 곳, 느린 곳. 당연히 공기는 빛의 속도가 빠른 매질, 너는 느린 매질. 됐죠? 이렇게 그림을 그렸고, 자, 여기서 법선을 기준으로 이쪽, 요 각을 입사각. 표시 방법 잘 보셔야 돼요. 법선 기준 이쪽으로 너를 굴절각. 이렇게 이름 붙여요. 되겠죠? 자, 또 공기 중에서 빛의 속도는 C, 유리 속에서 빛의 속도를 V라고 적을게요. 되겠습니까? 이 물리라고 하는 것들은 과학이 자꾸 문자로 막 적어서 난리예요, 아주. 그래서 처음 할 때 한 번씩은 문자를 잘 좀 정리를 해주시면서 나가셔야 돼. 그래야지 나중에 안 헷갈립니다. 자, 그러면 그림을 그려서 여기서 굴절이 일어날 때 결국에 너와 너의 속도죠. 속도가 차이가 안 나버리면 그냥 직진이에요. 네, 속도 차이 때문에 굴절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잘 정리가 되겠죠? 속도 차이 때문에 굴절된다. 그러면 얼마나 꺾이냐? 그거는 속도의 차이 때문에 꺾인다라고 말해주시면 돼. 그래서 이제 굴절률을 정의합니다.
굴절률 꺾이는 정도를 숫자로 표시합니다. 굴절률 문자로 n이라고 적을게요. n 이렇게. 엄격하게 말하면 공기에서 유리로 갈 때 굴절률 이렇게 적기도 합니다. 엄격하게 이제 지금은 대충 개념만 설명하니까 이렇게 적을게요. 굴절률 n은 뭐냐 이렇게 약속을 하면 돼요. 유리 속에서 매질 속에서 빛의 속도 분의 공기 중에서 또는 진공 중에서 빛의 속도. 여기 속도의 단위가 다 미터 퍼 세크가 되겠죠. 단위를 보면 미터 퍼 세크고 여기도 미터 퍼 세크니까 둘은 붙잡고 사라져. 그래서 굴절률은 단위가 없습니다. 되겠죠? 굴절률은 단위가 없어요. 그냥 숫자로 얼마다라고만 적으면 돼요. 굳이 단위는 필요 없다는 얘기죠. 굴절률은. 자, 그림 잘 봤죠 이제?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말로 정리합니다. 천천히 한번 정리해 볼게요. 굴절률이 뭐냐? 굴절률은 정리를 하면 어떤 물질의 굴절률, 어떤 물질에서 빛의 속도 분의 진공에서 빛의 속도. 진공에서 빛의 속도.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어떤 물질에서 빛의 속도 분의 진공에서 빛의 속도. 굳이 문자로 적으면 진공에서 빛의 속도, 물질에서 빛의 속도. 그냥 이렇게 공식처럼 적은 것 뿐이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빛의 속도를 사용해서 굴절률을 약속을 합니다. 자, 만약에 문제를 하나 연습을 해볼게요. 만약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진공에서 빛의 속도가 3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세크인데 어떤 물질에서 빛의 속도가 2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세크다. 이렇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는 공기 어떤 매질이 있겠죠. 매질. 여기서 C값 나오고 V값이 나오죠. 그러면 요 매질의 굴절률, 요 물질의 굴절률이 얼마겠냐 하는 거예요. 요거의 굴절률은 자, 빛이 이렇게 가서 꺾이겠죠. 이런 식으로 공기가 가장 빠르니까 무조건 이렇게 꺾일 거예요. 그럴 때 굴절률이 얼마냐? 그러면 요 매질의 굴절률은 V분의 C니까 그대로 2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초 3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초는 계산하면 2분의 3 1.5. 이 매질의 굴절률은 1.5다라고 해주시면 돼요. 되겠습니까? 일반적으로 굴절률을 표시하는 방법에 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굴절률이 1.5다. 잘 정리가 되겠죠? 제일 흔하게 나오는 방법이 이거예요. 제일 흔하게. 그래서 제일 흔하게 굴절률 1.5, 2분의 3짜리죠. 1.5짜리. 그것은 여기서 속도가 3이면 여기 속도가 2다.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런 것을 나중에 아주 자세히 기하과학이나 이런 데서 다른 과학에서 자세히 배우겠지만 우리는 굴절률의 느낌 잡자는 거예요. 자, 굴절률이 숫자로 표시가 됐어요. 굴절률이 숫자로 표시가 됐는데 우리가 모든 물질의 굴절률은 다 암기 못해요.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다 정해져 있어. 얼마라고 다 나와 있어. 하지만 느낌을 잡기 위해서 한번 볼게요. 크라운 유리가 1.5 정도. 일반적인 유리. 다이아몬드 볼까요? 굴절률 볼게요. 굴절률. 다이아몬드의 굴절률이 얼마냐면 약 2.4예요.
다이아몬드 굴절률 2.4. 대충 나오죠? 물은 1.33. 물은 굴절률이 1.33. 일반적으로 유리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대충 1.5 또는 뭐 1.52 이렇게 많이 적죠? 두 자릿수니까 1.5라고 적어봅시다. 이렇게. 공기는 거의 1. 기체들은 거의 1로 잡으시면 돼요. 자, 3개의 물질이 이렇게 있어요. 3개. 다이아몬드, 물, 유리. 자, 빛의 속도가 가장 느린 매질은 누구예요? 가장 느리면 여기서 빛의 속도가 가장 느리죠. 셋 중에서 굴절률이 큰 니가, 굴절률이 크다는 것은 그 매질에 들어가서 빛의 속도가 겁나 많이 느려진 것이다. 그러니까 빛의 속도는 얘네 셋 중에서는 다이아몬드가 가장 느리지 않느냐. 다이아몬드 속에서 빛의 속도가 가장 느리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는 거죠. 굉장히 단순하게 가장 기본적인 정의에 의해서 굴절률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딱 하나. 제일 먼저 보는 속도에 관한 걸로 한번 설명을 해본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굴절률은 물질에서 빛의 속도 분의 진공에서 빛의 속도. 확인됐죠? 일단 속도에 관한 얘기만 연습을 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굴절률의 가장 기초적인 내용을 정리했어요. 자, 굴절률은 숫자만, 단위 없이 숫자만 표시가 된 거예요. 굴절률 숫자가 크게 나온 매질은 그 안에서 빛의 속도가 겁나 느리다. 굴절률이 가장 작은 것은 누구예요? 진공 얼마? 1. 진공 1. 모든 굴절률, 절대 굴절률입니다. 어떤 진공에서 어떤 물질로 갈 때 굴절률은 싹 1보다 커야 돼요. 절대 굴절률이죠. 진공에서 어느 물질로 갈 때는 싹 1보다 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빛의 속도가 제일 크니까. 이게 작으면 1보다 크게 나오니까. 그래서 속도 관점으로 굴절률을 연습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들 하셨습니다.